안녕하십니까. 해군사관학교 83기 예비생도 여러분, 저는 68기 여러분들의 선배 전현욱 예비역 대위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해군사관학교 면접 가이드라인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차 우리 사관학교 입시의 8분 능선이라고 하죠. 1차 시험을 다 합격을 하시고 이제 2차 면접을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사관학교 면접의 비중이 정말 유의미할 정도로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합격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서 여러분들이 꼭 제 후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할 강의는 면접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 더 짚어보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 우리 스카이 진학교육에서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그리고 국군간호사관학교까지 각 전문가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해군사관학교는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해당 사진은 작년에 이제 입교를 한 우리 1학년 생도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김희주 중령님 39기 선배님께서도 여러분들의 면접을 준비를 같이 하실 거고, 노하우와 경험이 정말 많으신 분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세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사관학교 68기 2010년도에 오코만에 들어갔고, 대구함이라는 이제 유도탄 호위함을 인수를 했고, 거기서 무장 쪽을 담당했던 장교였고, 미해군 3함대에 잠시 병가교육 다녀왔고, 그 다음에 전역 후에 홍콩과학기술대학교에서 MBA 석사를 밟고 왔습니다. 김희주 중령님은 정보통신병과로 각 그 해역에서 실무 생활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국직부대 정보화 기획관실에서 근무를 하시고 전역하셨습니다. 김희주 중령님께서 지금 작년에 했던 수업 내용인데요, 이것들은 이제 학생들이 각자 자료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면접관 앞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코칭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대1 코칭을 할 때 그 사람의 강점, 약점을 분석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태도나 아니면 발음 또는 목소리 크기 같은 것도 일일이 다 하나씩 짚어주니까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오픈만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교육 장면은 이제 시사 현안 부분, 올해부터는 제가 맡기로 했는데, 시사 현안 부분에서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학생들한테 이제 알려주고 배경 지식들을 알려주면서 혹시 시사 현안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해군사관학교는 2차 시험이 9월 2일부터 10월 25일까지 1박 2일 동안 내려가야죠. 그래서 다른 사관학교랑은 다르게 우리 AI 면접이 실제로 점수에 들어간다, 20%가. 그래서 그 점이 가장 다른 부분이고, 이 AI 면접을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다른 사관학교 이제 준비하는 생도들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I 면접은 데이터가 나오고 수치화가 되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가장 손쉽게, 그리고 가장 쉽게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더더욱 착실하게 준비를 하셔야겠죠. 특히나 면접은 사람을 보면서 준비하지만 AI 면접은 이제 모니터, 특히나 카메라를 보고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색함과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사관학교 교훈,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 여러분들이 입교하면 정말 가슴을 새기면서 살게끔 될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 다 작성하신 자기소개서 분야인데요, 이 부분들은 면접에서 분명히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정말 달달 외우듯이, 본인이 썼던 것도 달달 외우듯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본인들의 경험들은 따로 정리를 하고 부가적으로 설명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장 배경, 가치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썼을 때랑 지금이랑 조금 바뀐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용이
내용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기서 얼마나 심층적으로 더 들어가고 설명을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 어떻게 쉽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정리를 따로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작성한 부분들은 이제 면접관님들에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1차 합격했고 8분 응시간 넘었으니까 조금은 진정된 상태에서 한 번 더 복귀하시고 그리고 내용 정리하셔서 면접장에 가셔야만 여러분 합격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AI 면접에 대한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무조건 실시를 해야 됩니다. 미실시하면 당연히 불합격이고요. 그리고 적극성, 책임감, 전문성, 협력적 소통, 회복 탄력성 등이 있는데 특히나 그 회복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곤란한 질문들이 주어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계속 멍 때리고 있거나 주저주저 하는 것보다 어떤 다른 관련된 주제를 꺼낼 수 있는가 그리고 관련된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면접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점수화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등급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우리 수능에서 흔히 얘기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AI 면접에도 분명히 존재를 하되 그 난도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어려운 거는 당연히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리만 잘 해두신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버벅거리지도 않고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지금 4개 항목을 평가하겠다고 고지를 했어요. 그리고 그 4개 항목 중에서도 1항을 보시면은 면접고사의 경우 교과 연계성이 낮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과뿐만 아니라 신문, 뉴스 등을 통해서 시사 관련된, 그러니까 현안 관련된 내용들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논거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학생인지를 분별하겠다. 거기에 대한 범위를 두지 않겠다. 교과 안에서 한정 짓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얘기했듯이 4개의 분야, 가치관, 군인 기본 자세, 인성, 품성, 적응력, 그리고 종합평가. 그러니까 종합평가는 이제 그거를 종합한 점수화를 하겠다는 얘기고 위에 4개인데 가치관 당연히 올바른 국가관, 안보관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그 스카이 진학에서 당연히 갖고 있는 교육 커리큘럼 중에 하나고 군인 정신을 똑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올바른 군인 정신을 함양하고 있는가, 또는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런 학생인가를 구분하겠다는 거고, 군인 기본 자세로 여러분들 차렷 자세, 그리고 경례하는 거, 발표하는 목소리, 톤,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성, 품성, 여러분들이 이미 작성해서 면접관들에게 주어진 자기소개서, 아까 얘기한 가치관, 성장 배경 같은 것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작성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얼마나 더 자연스럽게 그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적응력, 사관학교 과정이 힘든 과정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생도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어떤 갈등상이 있었는가, 아니면 어떤 고난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였는가가 주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 사관학교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사관학교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있는가도 물어보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해군사관학교 생도가 되면 미래에 어떤 해군장교, 해병대 장교가 되고 싶은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해군사관학교 그 면접 기준을 맞추기 위해 우리 스카이 진학에서는 1단계부터 8단계까지 8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커리큘럼을 준비했는데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인적성 분야, 그리고 4단계부터 8단계까지는 이제 시사 현안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 기본 소양령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지원동기소 기록부에 근거한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크게 8단계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우리가 8단계, 그러니까 8강자로 구성을 기본적으로 하지만 4강자를 선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4강자를 선택하는 분들은 최대한 그 중에서도 조금 농축되어 있는 것들만 좀 집어넣어서 구성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선택들 해주시고, 그리고 준비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 잘 하겠습니다. 분임순환형은 이제 준비하시는 우리 생도 여러분들 같이 모아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어떤 방식이 좋은가, 내가 이런 말투를 가지고 있는데 저 친구의 장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저 친구가 갖고 있는 근거가 왜 말이 안 될까, 저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현장에서, 그리고 라이브, 그리고 저 인터넷 강의로서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이 얘기하는 말, 그리고 제가 하는 이제 교육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당연히 주제들은 다들 토론을 할 수 있는 현재 시사 현안이나 그 안보 과정, 그 국가 간 안보 관 같은 그런 교육 과정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원 동기서 이제 수학 분석이라고 하죠. 이제 강점부터 약점, 그리고 자기 갖고 있는 그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합격 확률을 높이자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자신감 있는 태도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모르는 질문은 솔직하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밖에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한 것까지만 답변 드리자면 하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최대한의 답변을 하다 보면 면접관님들도 당연히 고등학생이니까 모를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고 거기다 힌트들을 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게,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결코 감점 사유가 아니라는 거 알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응답하고, 정말 모르는 질문이다 그러면은 적혀있듯이 다른 질문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면접관님들 중에 이제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그 질문을 잘 못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 면접생이 집중을 잘 안 하고 있구나 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귀 쫑긋하시고 이제 면접관님들이 하시는 말, 그 다음에 행동에 집중하시고 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변 가용 시간, 그러니까 너무 주저리 답변을 하게 되면 면접관님들이 자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경우에 굉장히 안 좋으니까 아래 나와 있듯이 두 가지식으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하되,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또는 내가 생각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명확하게만 된다면 면접에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우리 스카이 진학에서는 이제 면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당당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험만큼 명확하게 나오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현충원이라던가 아니면 장군묘역들을 우리 이제 예비 생도들과 함께 방문을 하고 있고요. 해군이다 보니까 그 현충원보다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이암대, 천안함이 지금 피격된 천안함이 있는 이암대를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군묘역도 작년에 다녀왔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년에 우리 학원에서 우리 생도들을 배출을 하고 그 생도들이 감사하다고 보낸 화환들인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의 후배가 되어서 옥포만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저희 학원에 감사하다고 화환을 보낼 수 있는 날이 곧 오길 기다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1차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이제 2차 시험 면접, 아마 제 경험에 그 옥포만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가면 그 크기랑 그 광활한 바다를 보면 굉장히 흥분도 되고 뿌듯하기도 하고 웅장함에 조금 기가 눌리기도 할 거예요. 근데 가셔서 당당하게 하고 올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저만 잘 따라오시면 준비 철저히 해서 제 후배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